네, 2021 미리 사는 종목 알아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미리 속속 짚어드리는 특집 순서인데요. 목요일마다 만나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과 함께 내년에 대한 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2021년 그린 산업에 대해서 전망 보고서를 내주셨습니다. 제목이 더 퍼펙트 그린 레볼루션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까지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정책은 주요 국가들이 많이 엇갈렸거든요. 뭐 중국이 하면 유럽이 안 하고 또는 미국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엇갈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유럽에 이어서 바이든의 미국까지 탄소 배출 2050년 감축 정책을 확정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모두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30년간 정책적인 공조를 하게 됩니다. 뭐 최소한 앞으로 바이든이 확정돼 있는 4년 안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이제 그린 산업과 관련돼서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점검을 좀 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전망치들을 일제히 다 상향을 했습니다.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풍력, 태양광은 기존의 저희들 예상치보다 2025년 기준으로 한 20% 이상 상향을 했고요. 전기차도 한 15%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상향을 한 숫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에 당장 시행될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미국의 전기차 연방정부 보조금이 기존에 이제 20만 대에서 멈춰져 있었거든요. 각 업체별로. 근데 요게 한 50에서 60만 대 정도로 단기간에 연장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풍력과 태양광의 세금 감면 제도인 생산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도 추가 연장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내년 3월에 주요 이제 그린 산업별로 해서 목표치를 다 상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분만 감안을 해서 한 수치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산업의 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각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했고요. 미국도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하면서 탄소 제로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제는 탄소 배출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그냥 상식이자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서 이 기후 위기를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것이 인류 모두의 이제 공통 목표가 되었고요. 이걸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제로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부분,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교통, 자동차 부분은 사실은 뭐 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꾸면 제로로 가능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성장은 사실은 고성장이 거의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반대에 있는 산업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 안에서 이제 갈리게 되겠죠. 경쟁력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제조 회사들은 다른 회사보다 경쟁에서 유리하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주가가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경쟁에서 좀 탈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서 탄소 감축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목표치도 점차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뭐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케이스는 탄소 배출 순제로를 2050년으로 이미 확정을 해서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최근에 대폭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목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은 내년 3월에 정부가 최근에 이제 거의 계획을 확정한 14차 5개년 계획의 그린 산업의 목표치들을 대부분 다 상향할 예정이고요. 미국은 바이든이 이미 예고를 했죠. 공약에 2035년까지 전력 부분은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그 강력한 연비 규제를 도입을 해서 전기차 비중을 대폭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선정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그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이미 미국의 1차 그린 혁명이죠. 그린 혁명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정책적인 푸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 선임한 그 장관들, 주요 책임자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그린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을 해야 된다는 분들로 다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정책들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어떻게 보시죠? 네, 뭐 수소차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라는 것이 탄소 배출 제로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이 수소가 제조 시설들이 대부분 그레이 수소라고 하죠. 천연가스나 부생수소,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서 추출이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를 쓰는 것이 이제 표준화될 것이고요. 지금 이미 이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9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프로젝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깨끗한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굉장히 번성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하고 일본, 이 두 개 국가가 수소차 부분에서는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의 또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그린 뉴딜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또 해상 풍력을 꼽으셨네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사실은 제일 성장 초기인 비즈니스입니다.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은 이미 이제 성장을 꽤 많이 했죠. 근데 해상풍력은 이제 막 성장을 해서 연평균 한 20% 가까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고요. 고성장을 하는데 이제 관련된 플레이어들인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많지가 않죠. 육상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그 시장을 선점을 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CS 윈드, 상강 M&T 같은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소차부터 해상풍력 짚어주셨고요. 또 내년 그린 뉴딜 산업으로 주목해볼 만한 다른 종목들도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 한국전력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한국전력은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이런 중립 이런 거에 피해주로 하고 많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비용은 증가해야 되는데 요금에 이제 반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던 이제 그런 종목들인데요. 탄소 배출 중립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이 독점 사업자잖아요. 한전이 앞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 사실은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송배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탄소 배출권도 있고요. 따라서 한전이 어떤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중립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어떤 그런 스탠스에서 좀 바뀌어서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되면 한전은 앞으로 연료 가격, 유가나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의 변동에서 좀 벗어나서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 이익으로 이제 탄소 배출 중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료비 운동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적용하는 저희들이 이제 가치 산정의 기준이 좀 높아집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의 이 가치의 저점, 바텀이라고 하는데 저점은 PBR 기준으로 0.3배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가 없어서 주가의 바텀의 가치가 PBR 0.2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만 도입이 돼도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5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국전력은 지금 좀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좀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진성 TC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아마 소개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진성 TC가 투산인프라라는 이제 고객사가 현대건설기계로 팔릴지 모른다. 팔리게 되면 투산인프라로 나가던 부품이 다른 회사가 가져갈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진성TC는 이제 글로벌 업체라서 여러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쪽에서 안 되면 다른 쪽에서 납품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존디어라든지 밥캣이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하고 지금 추가 공급 물량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대건설기계로 두산인프라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업인 건설기계의 이 사업성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분기 실적이 원래 3분기보다 턴어라운드는 하긴 하는데 한 뭐 5에서 10% 선 정도 좋아지는 거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건설기계 쪽의 업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캐터필러라든지 거의 모든 건설기계 회사들이 부품 수요를 훨씬 더 많이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보다 아마 최소 20% 이상 매출액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4분기부터 전형적인 실적 개선이 눈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막 이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코로나로 인한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올해 못했던 수요를 내년에 하는 거, 그리고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성TC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반영을 해서 관련된 고객들, 캐터필러, 존디어, 싸니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진성만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갔던 것이죠.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린 산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